네, 2026년에 시행되었던 국가공무원 구급공채, 자, 국어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형은 하나인 것 같으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이 나와 있고 공문서를 주어졌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쓰기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호응 관계를 정확히 표현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뜻, 중의적인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삼가라라는 뜻인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라라고 합니다. 1, 2, 3, 4, 1, 2, 3, 4, 사지선다죠. 각각 대응해서 물어볼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일단 보시면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본어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 이렇게만 보면 틀린 문장도 아니고 문맥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1번 선지를 일단 한번 보시면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엄연히 다릅니다. 과, 하고와는 좀 이게 다른 부분이 있죠. 무엇이 다르냐면 대등한 겁니다. 대등한 것끼리 이제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라라고 하고 있죠. 즉, 고,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즉 수정을 해야 올바르다, 적절하다. 문제에서 물어본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자, 본어는 이런 이제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제공될 예정입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를 봤더니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2번으로 좀 수정을 해야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이 지원 사업에 참여자에게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맞으니까 좋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기를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디귿 3번을 봤더니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디귿 자체는 괜찮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 즉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즉 공공 서비스의 이용이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자체가 효율적이어서 즉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건지 다소 문맥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3번이 정답이면 알 수 있었고, 자, 마지막을 보시면 참여 희망자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자, 제출할 수 있는 게 맞겠죠. 신청서를 제출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 탈락 합격 여부가 이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는 접수가 아니라 제출할 수 있도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규칙이고 형태가 변하면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으니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이 존재하는데 불규칙 용언은 이제 그 종성이 바뀌는 지금 상황을 불규칙 용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선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땅이 굳다, 굳으니, 땅이 굴다, 구르니 이런 표현은 없죠. 따라서 디귿 규칙 용언이 맞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요. 정답은 1번이고. 자, 문을 닫다. 닫다 또한 다르니 이런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길다, 깃다. 깃다는 물을 길러가라, 길러가다, 길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규칙 용어입니다. 자세가 곧다는, 자세가 골다, 이런 표현은 없죠. 곱다, 이런 표현도 없잖아요. 자세가 곱다, 이런 표현 좀 이상하죠. 어찌됐건, 디귿, 즉, 4번도 규칙 용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퀴즈 문제입니다. 기초 논리학 기초 논리 퀴즈인데, 다음 이제 주어진
진술이 3개가 있고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참인 거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할인권이나 체험권 중 적어도 하나를 받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선언명제, 흔히들 우리가 뭐 P or Q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을 받거나 체험권을 받는 이런 명제, 즉 논리로 기호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할인권만 받아도 되고 아니면 체험권만 받아도 되고, 중요한 거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둘 다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영은 축제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할인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즉 다시 풀었으면 가영이는 축제를 참여했고 할인권을 받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체험권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 축제에 참여하면 무조건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는 최소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나희는 할인권, 그 다음에 체험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자, P, O와 Q 이 선언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not P, 즉 P도 선택이 안 되고 Q 또한 선택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는 이 둘 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이는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할인권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체험권을 받으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선지가 아닙니다. 자, 2번. 둘 다 받는 사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 가영이는 체험권을 받았지만 나이는 그렇지 않다. 나이는 둘 다 못 받았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참이 되겠죠. 좋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는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언급해 달라라고 하고 있고, 본론 같은 경우는 2개의 장으로 구성을 하는데 2장과 3장, 즉 각각 1대1 대응을 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기대 효과, 그 다음에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해라 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부터 보시면 제목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이 되겠고, 얘가 이제 배경 필요성이니까 2절을 보시면 서론의 2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는 뭐죠? 바로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이용률 및 문제점이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용률 미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습니다. 자, 이건 본론이죠. 그럼 1대1 매칭,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대응이 돼야 되겠죠. 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즉 얘네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방안이 이렇게 대응해서 적힌 거죠, 보고서에. 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간소화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복잡함, 불투명성 맞습니다. 자, 3번. 활동 지원 인력의 충원 및 업무 환경의 개선,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자, 이번에는 2장의 2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활동 지원 인력의 비전문성에 따른 낮은 만족도, 즉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낮은 만족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안을 알아봤더니 지원 인력의 충원 및 업무 환경 개선이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맞아 보입니다. 근데 3번이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전문성, 그러니까 인력의 비전문성이 단순히 그냥 인력만 충원을 하고 업무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복지나 뭐 여러 가지 개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추가한다고 해서 그 인력이 지금 기존 인력과 향후 충원되는 추가 인력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틀렸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정말 무식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없어? 그럼 인원을 더 뽑아. 환경을 좀 개선해줘. 이런 오너는 없어져야 되는 오너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오더를 내리는 오너,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 말이죠. 전문성을 이제 확대하려면, 즉 비전문성을 높이려면 뭐 채용 과정에서 전문성 평가 항목을 뭐 그러니까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접 뭔가 전문적인 인력을 이렇게 뭐 스카웃을 하는 그런 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기대 효과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효과를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향후 과제는 여기 있죠.
전문활동 지역 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전담 교육기관 설립.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과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부합, 즉 PSAT 언어논리 7급이든 5급이든 일치부합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좀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수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12개의 주요 언어를 얘네들의 이제 주요 언어가 거의 이제 세계에서 쓰는 인구 비율이 절반이 넘고 자, 이제 언어의 확산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 자체가 많은 경우고 두 번째는 인근 지역이 아닌 원격지로 언어가 확산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무력에 근거한 소위 침투, 뭐 옛날에 뭐 침략 전쟁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글입니다. 1번. 중국어는 문화나 종교 등을 동력으로 하여 여기 있죠. 중국어, 힌디어 등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나 종교 등이 확산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번. 무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2번도 맞는 선지 같습니다. 정말 교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틀렸냐면 2번이 일단 적절하지 않거든요. 왜 틀렸냐면 인근 지역이 아닌 원격지로 언어가 확산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융합을 시켜야만 나올 수 있는 정답을 뽑아낼 수 있는 좀 약간 복합적인 그런 선지였습니다. 5번 문제 자체가요. 뭐 3, 4번은 볼 필요가 뭐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12개 절반을 넘으니까 나머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많겠죠. 힌디어는 이제 인구가 많은 경우에 속하니까 첫 번째 유형이 될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2번, 5번의 정답은 2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인근 지역에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거라고 하죠.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유럽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을 맞게 해가지고 이 순서, 글의 순서 이거는 전형적인 그 공기업 NCS 의사소통 능력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 이탈하게 된다. 가정 밖으로 이탈한 전실 자식은 즉 나 이렇게 되어야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를 고려했을 때 첫 번째는 나가 돼야 될까요? 다가 되어야 할까요? 나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얘부터 고려해도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갑자기 뭐 글의 시작 초두에 가정 밖으로 이탈한 전실 자식은 어쩌고저쩌고 고난을 겪는다. 요것보단 계모형 가정 소설은 어렵게 뭐 계모가 착한 전실 자식을 모함하는 내용이 줄을 이룬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다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라나가 붙어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전실 자식은 평판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 가시면 이러한 평판이 좋은 이러한 전실 자식을 가정에서 축출하기 위해 계모는 자식에게 누명을 씌어 모함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모함을 한다고 하니까 모함이 이어지죠. 그래서 나로 자연스러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 8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일치부합 문제 같은데 조금 깁니다.
제가 왜 이거 지금 네모를 치냐면 이게 좀 많이 피셋을 접하다 보면 그 정답이 되는, 즉 쉽게 말해 선지에서 물어보는 그 내용들인 거에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을 좀 이 지문에서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물어보겠죠. 1, 2, 3, 4든 1, 2, 3, 4, 5번이든. 그래서 체크를 한 겁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좋습니다. 어차피 두 문제가 연계되는 문제고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초입부에 있던 내용이었죠. 승지로 복귀하게 된 정철의 들뜬 마음 맞아 보입니다. 왜?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다. 뭐가? 송강 정철의 관동 별곡이. 그러나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가 틀렸습니다. 승지가 아니라 원래 승지였는데 관찰사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승지보다 관찰사가 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배경 지식이 없어도 여기 있습니다. 승지에서 관찰사가 되어 품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보고 아 정말 치사하다. 왜 답이 되는 이 근거, 즉 정답이 왜 이렇게 치사하고 치졸할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PSAT 언어논리 일치부합 유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거는 7급, 5급도 똑같습니다.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좀 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자, 2번 봅니다. 고신거국 맞죠? 도성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 급장류는 아까 누군진 몰라도 뭐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죠. 급장류 역시 중국 한나라 때 인물이라고 하고 급장류와 비슷한 처지였다고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높을 시고 망고대 여기였죠. 직관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구절에는 그것으로 인해 유배를 오게 되었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으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봅니다. 지시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은 역시나 이건 정확하게 피셋보다는 이런 문제는 NCS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그냥 같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도성, 니은은 내직, 디귿은 임금곁, 리을은 변방, 리을이 되겠죠. 다 지금 중요한 지금 그 도성 안에 있는 뭐 중요한 뭐 일을 하는 그런 위치를 나타내는 대상인데 임금 곁에 있고 얘는 변방이었지 않습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90번 또 연계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9급이 원래 이렇게 연계 문제가 많이 나왔군요. 저 이제 9급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는 않아서 지금 두 개나 있으니까 자, 9번, 10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과 관찰을 했는데, 이 이론에서 말한 거랑 똑같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네?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다 해서, 야, 이 이론 무조건 참이야. 그리고 참일 확률이 높아졌어. 이게 아닙니다. 단지 확실한 건 그겁니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설명이랑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왔는데,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그럴 때 반증을 할 수 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1번. 흰색인데 고니가 아닌 것을 관찰하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가 반증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 자체가 설명하는 게 이거거든요. 기초 논리학의 이제 조건 명제 파트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 때 얘를 반증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더 편한,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반례라고 하죠. 이 반례는 딱 하나뿐입니다. 뭐냐면 P이면서 not Q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는 제 이제 유튜브 쇼츠에 논리학 쇼츠가 있고 또 멤버십에 가입하면 그 이제 기초 논리학 기출 문제를 이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들으라고 권유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모든 고니는 흰색이다. P이면 Q이다. 얘를 반증, 즉 반박하려면 뭐가 되면 됩니까? 고니이면서 흰색이 아닌 것. 근데 이건 뭡니까? 뒤바뀌었죠. 틀렸습니다. 자, 예측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반증이 됩니다. 참일 확률 높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단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는 있지만 참이라는 것은 밝힐 수 없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역시나 아까 8번이었나요? 지시대상 또 나왔습니다. 이론을 제하면 그것이니까 기억은 이론이 되겠죠. 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관찰,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그 결과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얘는 현상, 즉 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측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참이라고 검증되는가? 뭘까요? 현상, 뭐 실험의 결과가 참이라고 검증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론이죠. 나왔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뭐 리얼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단지 그 이론이 아직 반증되지 않았던 것뿐이니 우리는 그것이 참이라거나 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얘도 이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은 정답은 2번이고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논리 퀴즈가 나왔습니다. 자, 갑일병이 있고 예측을 했습니다. 글의 내용이 참이라는 것은 이 진술이 모두 참이라는 잠깐만. 아까 여기서 이제 참이 나오는 다 참이어야 하는데 조건을 하나 더 줬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두 개만 참이고 혹은 영어로 T 하나가 거짓입니다. 펄스의 F.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닌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은 모순이 되는 진술들을 찾는 겁니다. 모순이라 하면 간단합니다. 둘 다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둘 다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느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명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참이면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하고 어느 하나가 거짓이면 반드시 다른 명제는 참이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자, 좋습니다. 갑이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을이 휴가를. 첫 번째 명제는 갑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을, 휴가, 갑출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병, 휴직 하거나 선언 명제죠. 그러니까 or, and 이거죠. 갑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얘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갑이 출장을 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않는 거죠. 맞죠? 갑이 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P와 Q를 설명했죠. 얘는 하나가 틀려도 하나가 없어도 이 명제가 참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P, N, Q는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거짓이어도 이 전체가 거짓이 되게 됩니다. 얘가 참인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P도 Q도 다 선택되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렇게 되면 충돌을 합니다. 거짓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얘는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 2, 3, 4번을 보면 갑이 출장을 간다라는 선지가 없습니다. 출제위원이 너무 쉽게 주는 것 같아서 일부러 얘는 정답 선지를 배치를 안 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따라서 얘는 참이고 그렇다면 을병 둘 중에 참이 거짓이겠죠. 거짓이 있겠죠. 을이 거짓일 때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거짓이니까 이게 바뀌겠죠. 을이 휴가를 가지 않거나 갑이 출장을 가지 않거나. 잠깐만요. 갑이 출장을 간다면서요. 상관없습니다. 얘는 거짓이 되겠죠. 얘가 참이면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는 성립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갑이 출장을 가고 을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얘는 참이죠. 바로 넘어가면 갑은 출장 갔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얘는 맞아도 이 전체 명제가 참이고 얘가 거짓, 다시 말해서 병이 휴직을 하지 않아도 이 명제가 참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을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하나의 더
상황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이겁니다. 얘가 틀린 경우. 그럼 이거를 not,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not 표시를 하면 바뀌겠죠. 병이 휴직을 하지 않고입니다. 선언은 연언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갑이 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네, 이게 옳은 참이었는데 여기서 갑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 충돌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12, 13 연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깁니다. 이 정도면 7급 언어 피셋 언어 논리 수준의 지문의 양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깁니다. 네, 기네요. 읽어볼게요. 생명, 색약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12번, 일치부와. 그럴 수 있습니다. 1번은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선택한 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추상체만 있고 한 종류의 추상체만 있는데 그런 애들 색각이라며. 그럼 하나가 부족하네. 이거는 이 지문을 꼼꼼하게 안 읽은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아쉬웠을 겁니다. 채점을 할 때. 왜냐하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니까. 세 종류의 추상체가 모두 있으나 빛에 대한 반응 방식이 정상 색각과 다른 경우를 삼색형 이상 색각이라고 한다고 하죠. 존재합니다. 구분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죠. L 추상체 없는 경우 신호등에 나타나는 교통 신호는 구별할 수 있다. 자, 한 종류는 아까 전생맹이었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전생맹을 제외하고는 그럼 전생맹은 인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문제 자체도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치졸합니다. 이 일취부화 문제가 그 작년에 이제 국어 지방직이랑 국가직 해설도 제가 올려봤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올해가 훨씬 더 지금 까다롭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3번이 정답입니다. 남성 인구 8%가 이상 색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남성 인구의 8%가 두 종류의 추상체를 가진 이상 색각은 아닌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이거 엄청 잘 나오네요. 지시대상, 가까운 의미. 토익 같아. 토익에도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RC에 비슷한 그런 단어 찾는 거. 좋습니다. 전생맹으로 불린다. 이 뜻은 어떠한 이름, 어떠한 그런 의미로 불린다 이런 의미죠. 그 의미로 불리는 그런 그런 뜻을 찾아보면 말이 좀 이상하네. 의미로 불리는 의미. 이건 날아간 거고 이건 날아간 거. 여기 있네요. 농주라고 불렸다. 이건 이름이 그냥 하나하나 불린 거고 얘는 의미지 않습니까? 4번입니다. 14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리 논증 파트를 대놓고 내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14번. 역의, 역행, 대척 세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의 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갖다 놨죠. A가 B의 아래다가 성립한다면 잠깐만. B, A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B가 A 위다. 즉 위아래, 역의 관계 이런 상황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행은 뭐냐 봤더니 집에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집에 오다. 감과 옴의 관계처럼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행 관계는 움직임이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여기서 움직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상태 변화는 서로 반대인 상태를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역행 관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대척 보겠습니다. 수업의 시작과 끝, 즉 출발과 끝, 그러니까 마지막 끝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소 과학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좀 난해할 수 있으나 아무리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배경 지식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팽창과 수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행과 역이 관계 중에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역이는 반대가 아니라 위아래 그런 수직 관계죠. 따라서 역행입니다. 역행은 아까 설명이 뭐였죠? 상태 변화가 서로 반대된다.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야 얘는 풍선이 팽창했네? 얘는 풍선이 줄어들었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서로 반대의 상태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척과 역임만 보면 되겠네요. 스승과 제자, 스승이 위에 있고 제자가 아래에 있죠. 물론 청출어람의 상황이 있겠으나 이건 지금 개드립이고 이 문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역의 관계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즉 어색한 곳을 수정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지금 밑줄이 쳐진 부분이 있죠. 그 밑줄이 쳐진 부분의 앞뒷 문장을 살피는 게 가장 확실한 풀이법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부르주아 계급의 아이에게 해로울 만한 이야기는 아예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도 보겠습니다. 해로울 것 같은 대목들을 삭제했다. 삽입을 했고 도덕률을 강화하는. 따라서 해로울 것 같은 대목들을 수용했다. 틀린 부분이 그러니까 선지가 되겠죠. 3번. 안데르센은 신분 상승 소재를 유달리 선호했던 작가로 하층민의 신분이 상승하는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다. 자연스럽죠? 3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지배계급의 도덕적 가치관을 지향했기 때문에 지양이 아니죠. 그래서 도덕률을 해체하는 구조 아니죠. 도덕률을 옹호하는 구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에 대한 평가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전형적인 논증 평가 문제입니다. 적절한 거. 자, 지문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좀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필자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도는 행동의 원인이 맞나?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는 그 행동이 일어나기 약 0.5초 전에 발생하는 반면이란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얘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 행동과 관련한 뇌의 무의식적 변화, 즉 준비 전이 나오죠? 얘였습니다. 핵심이. 약 0.85초 전에, 그러니까 얘보다 더 앞서서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행동을 의도하기 약 0.35초, 빼면 0.35초니까. 근데 뭐 이거는 뭐 자료 해석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행동과 관련된 준비 전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자 수전 블랙모어는 의도가 행동의 원인이라기엔 너무 느리게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즉 행동을 의도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인 준비 전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용이 우리 행동의 원인이지 우리의 의도가 즉 준비 전이가 원인이지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동이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즉 이거 다시 풀었으면 준비 전이입니다. 좋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에 대한 의도가 항상 준비 전이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은 기억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비판한 게 뭐였죠? 행동이 그러니까 의도가 행동의 원인이라 보기에는 너무 늦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준비 전이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 전이 이후의 의도, 행동이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연구 결과. 따라서 기억을 강화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지금 담고 있는 거니까. 강화가 아니라 약화입니다. 니은은. 왜냐면 준비 전이가 발생을 해서 그 행동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의 물리적 작용인 준비전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용이 우리 행동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준비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연관된 신호인지 알 수 없다는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 글을 뭐랄까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 디귿.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글에서 말하는 게 뭐죠? 준비전이가 있은 다음에 행동이 일어난다. 얘가 의도보다 먼저 일어나니까 따라서 얘가 원인이다 이거죠. 얘를 지금 발예를 든 겁니다. 발예 아까 뭐였죠? P면 Q이다의 발예는 P면서 Q가 아닌 경우니까 준비 전이가 일어나면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디귿 맞습니다. 약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형태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형태소가 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개로 이제 분류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리 비면서 어휘를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겠죠. 1번? 2번 아니고 3번도 맞고, 네, 1, 3번 중에 답이 나오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합하니까 의존이 되겠죠. 실질적 의미니까 뭐였죠? 어휘 형태소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하네.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어휘 형태소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좀 긴데 얘도 그 논증 분석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해 문제는 절대 아니고 논리 논증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평가, 얘도 논리 논증이고 얘도 논리 논증입니다. 얘는 논리 논증에서 이제 논리 퀴즈에 해당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서두에 모두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무슨 회의라면 모두 발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얘가 의제를 던지네요.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온이는 지금 사고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있고, 민준이도 보겠습니다. 민준이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는 어떻게 되죠? 부당해, 즉 얘도 시스템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겠네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수만 번의 연산 끝에 나오는 그런 오류를 어떻게 인간이 이제 찰나에 바로 잡을 수 있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기계적 메커니즘에 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 역시 기업, 즉 시스템, 뭐 이렇게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상현이도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현이도 운전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짝이고 가온이랑 유노가 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대화하면 이제 육두문자 나오고 이제 맞짱 뜰걸요? 막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1번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 사고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 가온이는 동의하지만 상현이는 동의하지 않는다. 맞죠? 가온이는 시스템이었고 상현이는 운전자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은 가온은 동의하지 않죠. 그리고 민준이는 동의하겠죠. 자, 운행 중 발생하는 자율주행차의 오류에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 있죠. 언제든 오류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자, 윤호는요, 시스템이니까 동의하지 않겠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되는 건 윤호 아닙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퀴즈고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불병이 여행을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태국 중 하나를 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가본 나라는 배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테이블, 즉 표를 작성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한 번에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를
그리지 않아도 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그런 분들은 뭐 그냥 풀어도 직관적으로 풀어도 이제 베스트긴 하겠죠. 시간이 절약되니까. 자, 갑이 가본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두 나라. 그 말은 여러분들 여기서 얘만 동그라미 치면 될 게 아니라 이거구나. OX이거나 XO이거나 왜? 두 나라뿐이니까 여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을은 갑이 가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다. 여기까지 체크를 할 수 있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병 보겠습니다. 일본 가본 적 있고 태국은 가본 적 없다. 병이 중국에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1번 태국은 배제된다. 자, 두 사람 이상 가본 상태라면 배제된다라고 했죠. 그럼 갑이 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갑이 갔으니까 을은 갈 수가 없죠. 즉 태국은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도 보겠습니다. 중국이 배제되려면 병이 중국을 가본 적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병이 만약에 가본 적이 없다면요. 두 사람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중국을 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땐 배제되기 때문에 2번 확실하게 반드시 참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번 세 나라 중 을이 가본 나라가 있다.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을이 둘 다 갔던지 아니면 일본만 갔던지 아니면 태국만 갔던지 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일본은 배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을 갔다는 것은 갑이 가지 않았겠죠. 왜? 갑이 간 나라는 을은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병은 일본을 갔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이 돼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을이 태국만 가고 얘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갑은 태국에 갈 수 없죠. 얘가 갔으면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태국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갔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갔어도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이미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배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은 배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되고 세 나라 중 병이 가본 나라가 하나뿐이다 라는 것은 일본이었죠. 이렇게 되겠죠. 중국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20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갑은 포식자에게 뭔가 그 사냥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줄무늬가 있는 거고 을은 그 이제 흡혈파리 얘네들의 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각적인 교란 그런 걸 위해서 줄무늬가 존재하는 거고 병은 이제 뜨거운 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 냉각 장치로서 이 검은색, 흰색 교차 줄무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갑을 병의 주장이 되겠죠.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의 주장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포식자 입장이죠, 사자가. 근데 얼룩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건 하등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화가 되는 부분이고 니은을 보시면 흡혈파리 수가 내려앉는 흡혈파리 수가 현저히 적다. 어떠한 경우에? 흑백 질문이를 칠했을 때. 따라서 을의 주장은 강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백 줄무늬가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뜨거운 서식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 냉각 장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검은색, 흰색의 뭐 빛 반사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그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공기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온도를 낮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두세 개 구분이 흐릿한 경향이 나타났다면 병의 주장은 강화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6년에 시행되었던 국가공무원 9급 국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제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국어보다 확실하게 어려웠다. 이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